이번에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고문님?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사면 건의를 하겠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거치면서 한 발 좀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리게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여당 대표는요. 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청와대와 대통령 아무래도 정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되고 경직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당 대표는 그야말로 맺힌 거는 풀고 막힌 거는 뚫고 또 굽은 거는 바로 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청와대와의 보완을 하면서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당 대표 역할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기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국민들 감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는 고심 끝에 신년 초에 또 이제 임기가 마지막 해고 하니까 네.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 대표로서 시국 인식에 대해서 또 아주 잘한 거로 봐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역대 정권주에 다 그 임기 말 되면 다 대통령 사면을 다 전직 대통령들 사면을 다 이야기하고 또 정치범 사면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오히려 여당 측 어제 최고위원회의 왔던 언론들 봤는데 여당 측이 물론 이제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러나 여당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의 도의와 당사자의 반성.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 예. 그러니까요. 예. 국민적 도의라 하는 거는 국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면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예. 문 정권을 극렬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사면하면 안 된다 할 것이고 네. 그 국민적 공감이라 하는 건 항상 찬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의 반세라고 그러는데 이 전직 대통령들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은 감옥에 잡혀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다. 네. 법의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정치적 보복 아니냐. 그리고 이제 참고 감옥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 가는 사람이 뭘 반성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정치 보복 차원이기 때문에 보복의 당사자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보복한 사람이 반성해야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두 말은 전직 대통령은 피해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인들은 네.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겁니다. 예. 물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네.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잖아요. 그래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의 판결이고 그 판결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이 그 판결을 대법 판결을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법 판결은 판결이고 본인들이 정치적 입장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고문님. 저도 감옥에 살아서 대법 판결을 5번의 감옥 살아봤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감옥 살면서 대법 판결 났다고 아이고 그 존중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님 그럼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예.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될 수 없고 사면 당사자는 피해자 형성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찬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같은 동의가 아니라 이제 공감되니까. 그다음에 사면 당사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성할 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사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요. 닉슨을 사면할 때 전부 반대했어요. 네. 사면하고 난 다음에 포드 지지율이 70%에서 40%로 떨어지고 다음 선거에서 대선에 졌잖아요. 네. 그런데 후세 2000년도 넘어가서 케네디 딸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용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 하듯이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네. 그러나 지도자라 사면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당 대표 그러냐면 대통령이 결단과 전국을 보는 눈, 또 이제 임기 말에 자기가 말했던 국민 통합을 어느 정도 실현하겠는가 하는 대통령이 신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게 당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좌우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고모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면을 찬성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찬성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과했으니까 이제 사면하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피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면 사과고 말 것도 없잖아요. 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 건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제 차례는 대통령이 사면할 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사면 당사자의 반성으로 가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가요? 당사자의 반성과는 관계없고 정치적으로 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하면 안 한다 하면 여당이 옹졸한 거지. 알겠습니다. 요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관계 좀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와 통화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관련 얘기? 그건 아닌 게 맞습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이명박 측이라 그러면 저를 말하는 건데 제가 통한 일도 없고 또 우리 이명박 측에서 누가 통화를 했으면 제가 모를 택도 없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통화한 일이 없고 그건 좀 추측 기사입니다. 그럼 고모님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딴 사람도 통화한 적이 없고.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야 알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이라 하는 게 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무튼 오보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사전에 통화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면 건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대통령이 무슨 반응이라는 게 좀 간접적으로도 체크가 된 게 있나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체 변호사도 적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연세가 이미 80이 넘으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고 또 형을 받아도 형집행정지가 원칙인데 지금 코로나가 저렇게 득실거리는데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기저질환까지 있는데 그 코로나 소굴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공의 말 꺼내놨으면 정부가 좌고 우면하지 말고 빨리 결단해서 석방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타이밍은 언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걸 지을 게 뭐 있습니까? 이왕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하루라도 빨리 석방하는 게 좋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만약에 이제 사면을 해서 석방을 하면 이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걸 발신을 하면 그게 결국은 여당한테는 유리하고 야당한테는 불리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정치 카드로 사면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의 시각이 야당 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공연 정치꾼들이 진짜 정치를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렇지 우선 본인들이 입장에서 감옥에 가 있는 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본인들이 석방이 되면 가급적인 본인들과 연루된 정치적인 어떤 행위도 안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또
설사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정치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본인들이 그걸 말리면 말렸지 거기에 무슨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네. 그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내놓더라도 그러니까 속칭 그 두 사람을 파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정치꾼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대세에 영향 없습니다. 아, 대세 영향 없고 그런 공약에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얕은 꾀고 네. 또 이걸 뭐 사면이라 하는 걸 정략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당이 이 판에 네.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뭔가 한번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해보겠다 이런 순수한 정치적 의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갖고 뭐 정략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너무 계산하는 거는 저는 술집에서 나는 소리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제 뭐 조만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뭐 시점이 언제가 되더라도 이때 그럼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사면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본인이 뭐 원체 그 신중한 분이니까 뭐 그렇게 논란거리는 안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 문제는 논란의 문제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결단의 문제니까 이거는 사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옳지요. 알겠습니다. 자, 고모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